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메이트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협의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뢰인분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청구인분 같은 경우에는 71년생의 여성으로 별도의 직업은 가지시지 않은 가정주부이셨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70년생 남성으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주신 의뢰인분은 청구인이시고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청구인분과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협의 이혼을 하셨었습니다. 이 청구인분께서 이혼을 결심할 당시에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상대방 때문이었죠. 이 상대방이 지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좀 그 금액을 지급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청구인에게 말을 했고 청구인분께서는 상대방의 부탁을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고 채무를 대신 대출을 받아서 그 지급받으신 대출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보니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회생을 하는 게 낫다고 한다. 회생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없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니 이제 청구인 명의로 된 재산을 내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을 하자. 서류상으로만 이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부부 관계는 그대로일 거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상대방의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해요. 청구인 앞으로 된 부동산, 이거를 1번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요거를 2번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특히 2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구인의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인데 청구인이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에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2분의 1 지분씩을 증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당시 갖고 있던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때서야 청구인분은 내가 상대방에게 속았구나. 상대방이 내가 가진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셨다고 해요.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저희 민법 규정인데요. 민법 제839조의 2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될 점이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시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혹시나 내가 협의 이혼 후에 협의 이혼 당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마땅히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어야 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이혼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에는 빨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신속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할 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재산명시 신청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청구인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요. 그 2번 부동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2번 부동산에 아직까지 청구인의 모친께서 거주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의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나가라고 퇴거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청구인의 모친께서는 좀 나이가 연로하셔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재산분할 심판 청구로 법적인 분쟁 중이신 상황도 모르셨고요. 무엇보다 청구인이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우려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청구인이 가장 중요하게 원했던 게 지금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이번 부동산을 다시금 내 앞으로 찾아오는 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좀 여기셨었는데요. 저희가 그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좀 소명을 했습니다. 본래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이 상대방 앞으로 이전 등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을 했고요. 청구인이 2번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판결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재산분할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제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바로 그 청구인이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2번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산분할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진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협의 이혼 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